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며칠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벌써 겨울 외투를 꺼내 입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강북구청 앞 소녀상 앞에 텐트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서울시 강북구청 앞 위안부 소녀상은 도로법 75조를 위반했습니다. 도로에는 가로등이나 가로수, 전신주 이런 것들만 공익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조차요. 그런데 이 버젓이 도로에다가 불법 조형물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됨으로써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형물을 빨리 조속히 철거해서 시민이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텐트까지 치시게 된 이유가 좀 그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텐트 치는 목적은 다양해요. 집회 24시간 집회 신고했기 때문에 또 그 집회 신고자와 집회 참가자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집회와 관련한 현수막 보호 차원, 그리고 저 강북구청과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북경찰서에 압력을 주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텐트를 치고 24시간 철야 숙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장에 저도 참가했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직전에 강북청에서 좀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시던데, 어떤 이유로 나왔고 무엇을 막고자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엄연히 현행법 위반인 저 위안부 소녀상이 도로법 75조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 집행 절차는 하지 않고 이 법을 지켜라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로의 버젓이 도로법 75조 위반하고 있는 이 조형물을 철거하라는 철거 집회에 텐트를, 야영 텐트입니다. 천막도 아니고 등산 갈 때 사용하는 천막, 낚시 갈 때 사용하는 이 텐트를 2인용짜리 위안부 동영상 옆에 설치했는데, 이 텐트를 강제 철거, 이미 A4 용지에 개고 통지문하고 개고장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반원이 이미 우리 집회 시작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저 불법 동상이 서 있는 거기에 개고장 부채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 말씀도 좀 있었는데, 만약에 그 개고장을 와서 텐트에 부착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고장을 텐트에 붙이고 간다면, 그 예전에 서울시청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개고장을 붙이고 간다면, 그 당시에는 던져놓고 갔죠. 서울시청에서 개고장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 앞에다가.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붙여놓고 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개고장을 붙여 간다는 게 이미 붙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어제 그 잠깐 어떤 시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장 더 띄워올 수 있게 해갖고 소녀상에 붙이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마에다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마에 붙이고 있는데 전략상 좀 고민하고 전략상 붙여야 되는지 붙이려고 했어요. 우리 개고장을 지금 받았는데 이 개고장을 소녀상에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유선펜 사다가 이 조형물은 불법 도로법 제 75조 위반이라는 종이로 해서 일단 붙였고요. 적절하게 이제 이게 유튜브님들 현장 촬영 오면 그때 퍼포먼스 형식으로 붙였다 뺐다 붙였다
없앴다 하려고 해요. 아, 계속 예. 붙여두는 게 아니고 종이는 현장에 붙여두고 이 계고장은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할 생각이고요. 아, 예. 아무튼 법무부뿐 아니라 청와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법질서 파괴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네. 정의TV 대표님 같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과 더불어민주당 및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만 참석하여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봐도 될 듯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이목을 끌지 못한 초선 정전순의 희생양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은 아닌지 윤미향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 참여 여부를 각 정당으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들러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석 의석수가 174석, 국민의당 3석, 정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각 1석, 무소속이 9석입니다.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 무기명 투표이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에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들러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결 결과는 투표 참석 인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무효 4표, 기권 3표 등으로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정순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정순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21대 총선에 당선되어 초선입니다. 정정순의 이력은 청주시청 수도과, 회계과, 서박과 근무, 충청북도 지방과 회계과 근무, 내무부 기획예산 담당관실, 총무과 근무, 노태우 정부 당시 문민정부 국무총리실 비서실, 내무부 차관실, 내무부 행정과 근무,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 광역조정 담당, 이북오도위원회 평안남도 사무국장, 행정자치부 민방위 운영과 과장,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본부장, 경제통상국 국장, 제30대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과천정부청사관리소 소장,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과실, 제도정책관실 제도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실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 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린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윤미향이라든가 지금 각 시국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초선 의원을 희생 삼아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초선 의원 체포 동의안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정정순 의원이 3선이나 4선, 최소한 2선 이상이었다면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정성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이거를 단독으로 가결시켰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정전순 의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그리고 국민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윤미향은 각종 사건 사고로 연결고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민주당 쪽에 어떤 큰 이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미향에 관련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정전순 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결의안 채택이었습니다. 5.18 진상규명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8 관련 유공자라고 하시는 분들, 국가 유공자라면 당당하고 떳떳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등 많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6.25 참전, 또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 베트남 참전용사 등, 그런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나라를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이 분명히 맞으니까요. 자, 5.18 유공자 여러분, 자신들의 선조,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정말 5.18 민주화 항쟁에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민주화 운동 참여했다 뭐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법으로 처벌까지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이런 상황에 많은 국민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각종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학 가라려면은 한두 번쯤은 다들 겪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있었던 이 집회에 경찰서를 털고 교도소를 털고 무기고를 털고 군인에게 총칼을 들이밀었던 지역이 단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유일무이하게 단 한 곳, 광주에서만이 존재했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도권 지역에 제일 인구 분포가 높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광주일까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무기고는 왜 털고 교도소는 왜 털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민주화 운동 하루 이틀 하셨습니까? 같은 세대를 사는 저 역시도 교도소를 왜 털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기고를 왜 털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모든 국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여야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오로지 전라도 광주 출신 내지는 전라도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전라도 분 중에서도 아니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국민에게 이 관련해서 유언비어, 그게 유언비어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억압하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민주화 운동의 후손이고 후대라면은 당당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우고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고,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을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18과 같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기록, 특히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5.18 유공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